이놈의 소변 때문에 또 하루가 망가졌네. 이 말을 오늘 아침에도 속으로 한 번쯤 하셨나요? 밤이 오는 게 괜히 두렵고 또 그 시간이 올까봐 눈을 붙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깨져버리는 그 느낌. 새벽마다 찾아오는 신호에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 차가운 변기 위에서 잠시 안도해보지만 다시 잠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또다시 밀려오면서 결국 또 뒤척이며 희미한 새벽빛과 함께 허탈한 아침을 맞게 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수분 대사와 수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밤마다 깨게 만드는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온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며 그 습관을 단 며칠만 바꾸어도 밤이 달라지고 아침의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포기하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광이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균형이 흔들린 게 진짜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끊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과 만나며 이 문제의 핵심을 찾았고 그분들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밤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가볍게 열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지친 밤이 끝나는 첫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 누나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밝고 부지런한데 밤만 되면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었고 이놈의 소변만 아니면 잠 좀 푹 자겠다며 몸을 웅크린 채 시간을 끌곤 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닥을 스치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릴 때면 혹시 문턱에 발이 걸릴까 걱정되어 저도 덩달아 잠을 설치곤 했고 아침 식탁에서 어젯밤에도 두세 번 깼다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나는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든 누나는 낮에는 여전히 활기차게 손주들 돌보고 동네 친구들과 모임도 나가지만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녁 6시만 넘으면 물 한 모금도 조심스럽게 마시고 화장실 가는 횟수를 세면서 불안해했죠. 잠들기 전에는 아예 물을 완전히 끊고 그래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서 화장실에 가고 그 뒤로는 다시 잠들지 못해 새벽 4시부터는 그냥 일어나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니까 누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더라고요. 낮에 좋아하던 산책도 줄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곤하다며 미루고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이것저것 물어보면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어요. 밤이 무섭고 또 깰까봐 두렵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다는 그 눈빛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느 날 밤 누나가 평소처럼 물을 아예 끊고 잠들 준비를 하길래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손끝으로 집은 소금 한 꼬집을 살짝 풀고 가능하면 레몬을 얇게 한 조각만 더해 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평생 싱겁게 먹느라 고생했는데 소금을 왜 마시냐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결국 한 번만 믿고 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밤 누나는 오랜만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새벽에 한 번도 안 깼다며 눈을 동그랗게 뜬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가 잊고 살던 단순한 원리 하나가 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는 작은 컵 하나를 밤에 의식처럼 챙기며 마음은 가벼워지고 표정에는 여유가 돌아왔고, 저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생활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소변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소변을 부추기는 건 약해진 몸이 아니라 어긋난 균형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저녁부터 물을 완전히 끊는 습관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지 않으려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우리 몸은 밤새 호흡과 피부로 수분을 계속 잃어요. 자는 동안에도 약 5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물을 완전히 끊으면 몸은 이 잃는 수분을 보충하지 못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축되면서 갈증 신호가 강해집니다. 그 갈증 신호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농축된 혈액은 신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소변을 더 만들도록 몰아갑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연구팀이 60대 이상 400명을 3개월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저녁 이후 물을 완전히 끊은 그룹이 적당량을 섭취한 그룹보다 야간 각성 빈도가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71세 김영희 님도 물을 끊으면 오히려 새벽에 목이 타서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작은 컵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는 천천히 마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습관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들어오셨죠? 물론 과도한 소금은 문제지만 지나치게 싱겁게만 먹으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립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해요.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마신 물이 체내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빠르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밤에 몰아서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서울대 노화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야간뇨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68세 박영수님은 평생 싱겁게 드시느라 국도 안 먹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셨는데 밤에 서너 번씩 깨셨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때 적당한 염도를 유지하고 잠들기 전 물에 아주 소량의 천일염을 녹여 마시기 시작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있거나 부종이 심한 분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니 개별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진한 차와 커피, 단 음료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밤에 TV 보면서 탄산음료나 단 음료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뿐 아니라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 생성을 늘립니다. 그리고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수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이뇨작용도 유발해요.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야간 소변량이 평균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74세 최순자님은 저녁마다 녹차를 두세 잔씩 드셨는데 그걸 보리차로 바꾸고 단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없는 차,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것으로 바꾸고
단 음료는 낮 시간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낮 동안 움직임이 부족한 것이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면 다리 쪽으로 수분이 몰려서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이 사라지면서 그 수분이 위로 올라와 심장과 신장으로 가게 되고 신장은 그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안 움직이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한노인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야간뇨 빈도가 40% 낮았다고 합니다. 72세 강철수님은 무릎이 불편해서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 매일 오전에 아파트 단지를 20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다리 부기가 줄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햇빛 받으며 가볍게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고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자주 돌리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세요. 걱정과 불안이 쌓이는 것이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죠.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가족 걱정까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잠들기 전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이 얕아집니다.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방광의 작은 신호에도 쉽게 반응해서 깨게 돼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수분 조절 기능이 흐트러져 소변이 늘어납니다. 한국정신건강연구소 발표를 보면 불안 지수가 높은 노년층에서 야간뇨와 수면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69세 윤경희님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불안이 컸는데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하고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에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짧은 호흡 연습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습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저녁에 물을 완전히 끊고 계신가요? 아니면 식사 후 산책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물과 전해질, 리듬과 마음의 균형을 밤에 맞춰 돌려놓는 일이고 여기서부터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균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좋은 소금 한 꼬집을 충분히 녹이고 가능하면 레몬을 얇게 한 조각 띄우는 것, 이 단순한 조합이 밤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는 위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목과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편안하게 흡수됩니다. 물의 양은 대략 작은 컵 한 잔 정도, 150에서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이 중요해요. 소금의 나트륨은 지나치게 빠져나가던 수분을 붙잡아 밤사이 혈액이 과하게 진해지는 일을 막습니다.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서 마신 물이 체내에 적절히 머물도록 돕는 거죠. 소금의 양은 손끝으로 살짝 집은 만큼 약 0.5g에서 1g 정도면 됩니다. 너무 짜지 않게 물맛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 넣으세요. 좋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면 미네랄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죽염물로 각을 하시거나 소금물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미 비슷한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이 정말 궁금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금 양을 더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레몬의 상큼한 향과 산미는 긴장을 풀고 입안을 정리해 잠자리에 들기 전 부담을 줄여줍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요. 레몬 한 조각,
약 0.5cm 정도 두께로 얇게 썰어서 물에 띄우면 됩니다. 레몬이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물 한 잔은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직전에 마시면 잠들 때 방광이 차서 불편하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1시간 전이면 흡수될 시간도 충분하고 잠들기 전 한번 화장실 다녀오면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저녁 늦은 카페인과 단 음료는 줄이고 낮 동안에는 햇빛과 가벼운 걷기를 챙겨 밤에 몰리는 소변을 낮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고 햇빛을 받으면 몸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낮에는 활동적이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쉬게 됩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에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스쿼트를 조금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를 오래 내리고 있었다면 잠들기 전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잠깐 다리를 올려 붓기를 가라앉히면 밤에 위로 몰려오는 수분이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 후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 계실 때 발을 쿠션 위에 올려놓거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5분 정도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고인 수분이 순환됩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잠자기 직전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 내일 할 일을 짧게 적어두는 간단한 마음 정리도 눈을 쉽게 붙들어 줍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맴돌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도 얕아지니까 그 생각들을 종이에 내려놓으세요. 내일 할 일 3가지만 간단히 적고 오늘 감사했던 일 한두 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면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물과 전해질 움직임과 마음을 함께 다루어야 효과가 오래가고 무엇보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며 사흘 정도만 꾸준히 적용하면 밤의 리듬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보세요. 사흘째부터는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한 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이미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소금물 드시거나 저녁 산책하시는 분들 얼마나 효과를 보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 깨는 건 나이 때문이라 단정하기 전에 물과 전해질, 리듬과 마음의 균형을 먼저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아주 소량의 소금, 가능하면 레몬 한 조각을 더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밤에는 물을 끊으라는 말과 소금은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물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혈액이 진해지면서 갈증 신호가 우리를 깨우고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만들어내요.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수분이 몸에 머물지 못하고 밤에 몰아서 빠져나갑니다. 이 2가지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간 우리의 밤을 불편하게 만들어 왔던 거죠. 올바른 관리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밤의 시간표에 맞춰 채워주며 늦은 카페인과 단 음료를 피하고 낮에 더 걷고 저녁엔 마음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적당히 먹고 과식과 야식은 피하세요. 다리가 붓는다면 잠들기 전 다리를 올리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세요. 잘못 관리하면 새벽각성이 반복되어 피로가 쌓이고 혈압과 혈당의 하루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밤이 길어지고 아침에 표정이 밝아지며 낮에 집중과 활력이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작은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녹이고 레몬을 얇게 한 조각만 더해 천천히 마시고 그 뒤엔 화면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정리한 채 불을 낮추어 누워보세요. 내일 할 일 3가지를 간단히 적고 감사한 일 한두 가지를 떠올리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처음 며칠은 변화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해보세요. 사흘째부터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30년간 수분 대사와 수면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방법 하나로 밤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한 잔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저녁 루틴과 낮 동안의 순환 관리법을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밤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소금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식사 후 걷기를 하고 계신가요? 수면 관리를 위해 어떤 베개를 쓰고 계신가요? 어떤 작은 습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컨디션이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